오늘은 맛있고 영양 가득한 연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어의 다양한 요리법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의 연어 이용과 의미까지 연어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봅시다. 연어의 생태와 생명주기. 연어는 그 특이한 생명주기와 생태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생명주기는 알에서 시작하여 병아리, 송어, 맷장어, 성어, 그리고 다시 알로 이어지는 고유의 순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 단계. 연어는 달콤한 물이 풍부한 강에서 알을 낳습니다. 암컷 연어는 자신의 몸 크기에 비례하여 수천에서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병아리 단계.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알의 알집을 이용하여 생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송어 단계. 병아리는 점점 성장하여 송어라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크고 강력한 먹이를 찾아 헤매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맷장어 단계. 송어가 성장하여 바다로 이동할 준비가 되면 맷장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어는 담수에서 해수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어 단계. 맷장어는 바다로 이동하여 성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들은 먹이를 먹고 성장하며 1년에서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번식 단계. 성장한 연어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이 과정을 성장 과정이라고 부르며 이 과정을 통해 연어는 자신의 생명주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어의 생명주기는 그들 생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연어가 가장 독특한 물고기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생명주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그들의 생존 전략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 주제 제공합니다. 연어의 유래와 종류. 연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의 일부로 그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연어는 북반구의 차가운 물에서 주로 발견되며 그들의 고유한 생명주기와 생태는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어의 유래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들은 환경 변화와 진화를 통해 다양한 종으로 분화하였습니다. 연어의 종은 크게 태평양 연어과와 대서양 연어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평양 연어. 이 종류에는 핑크 연어, 호어 연어, 청록색 연어, 킹 연어, 그리고 소크아이 연어 등이 포함됩니다. 태평양 연어는 주로 북태평양 지역에서 발견되며 그들의 생명주기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강에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어. 이 종류는 주로 북대서양 지역에서 발견되며 그들은 대체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한 다음 다시 강으로 돌아와 번식합니다. 대서양 연어는 크기가 크고 비교적 긴 생명주기를 가지며 여러 번 번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인보우 트라웃과 같은 일부 종은 연어과에 속하지만 생명주기가 연어와는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연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어는 그들의 생태와 생명주기, 그리고 그들이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종의 연어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생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연어와 인간 역사적 관계. 연어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은 연어를 식량, 경제적 가치, 신성한 상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식량으로서의 연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주요 식량 원처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풍부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은 인간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어의 풍부한 맛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해산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연어는 어업과 양식업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많은 국가들, 특히 북미와 북유럽 지역에서는 연어 산업이 중요한 경제 부문 중 하나입니다. 신성한 상징. 일부 원주민 문화에서 연어는 신성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일부 원주민 부족들은 연어를 존경하며 그들의 생명주기는 부족의 의식과 전설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연구 주제. 연어의 독특한 생명주기와 이동 패턴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태계의 건강 상태, 기후 변화,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식량 공급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 경제, 그리고 과학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연결성은 우리가 연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연어의 영양학적 특성과 건강에 대한 이점. 연어는 그 뛰어난 영양 성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뇌 건강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단백질. 연어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근육 건강, 뼈 건강, 그리고 성장과 복부를 지원합니다. 비타민 D. 연어는 비타민 D의 좋은 원초로 이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셀레늄. 연어는 또한 셀레늄이 풍부한데 이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심장 질환과 암의 위험을 줄입니다. 아스타잔틴. 연어의 분홍색을 제공하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장 질환, 암, 뇌질환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연어를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연어를 섭취할 때는 항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잡히거나 재배된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어를 요리할 때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여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어 산업, 어업과 양식업. 연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어업과 양식업으로 나뉩니다. 어업은 자연에서 직접 연어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잉어로 인한 연어의 감소,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에서 연어를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규제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식업. 양식업은 통제된 환경에서 연어를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연어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세계 연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업은 환경오염, 질병 전파, 유전자 변형 연어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적, 윤리적 이슈를 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속 가능한 연어 양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업과 양식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연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 정부 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레시피. 연어는 그 뛰어난 맛과 영양 성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연어 요리와 레시피입니다. 연어구이. 연어는 그대로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요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븐이나 그릴에서 중불로 1015분 정도 구워주면 손쉽게 맛있는 연어구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연어는 간단한 소스와 함께 먹거나 샐러드나 파스타의 토핑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연어를 두껍게 슬라이스하여 스테이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백한 연어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소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팬에서 양면을 골든 브라운 색깔이 나올 때까지 구워줍니다. 연어 스시. 일본에서는 연어를 이용해 다양한 스시를 만듭니다. 신선한 연어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스시 위에 얹거나 연어를 가지고 참치와 같이 롤 스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연어 훈제. 연어는 훈제로 만들어서도 많이 먹습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그라블락스GRAVLAX라는 방식으로 연어를 소금, 설탕, 후추, 딜 등의 양념과 함께 장시간 절여 먹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연어 파스타. 크림이나 토마토 베이스의 파스타 소스에 연어를 넣어 요리하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의 연어 파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어는 스프, 샐러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어를 요리할 때는 가급적 신선한 연어를 사용하고 과도한 조리를 피해 연어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의 지속 가능한 어업과 환경 보호. 연어의 지속 가능한 어업은 연어 자원의 보호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연어의 지속 가능한 어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잡힌 연어를 구매하는 것은 연어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인증 기관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인증하는 라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관리. 과잉어와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규제와 관리는 연어 자원의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어업 허가, 총포량 관리, 어업 기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어업 공동체의 참여. 어업 공동체가 자원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기반 어업 관리, 어민 교육, 어민과 과학자의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모니터링. 연어의 생태와 어업의 영향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어의 생태학적 연구, 어업 데이터 수집, 어업의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 연어 양식업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양식 기술 개발, 질병 관리, 먹이 생산의 지속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연어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고 연어 생태계와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우리의 식량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재배와 유전자 변형 이슈와 논란. 연어 재배와 유전자 변형은 환경적, 윤리적 이슈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연어 재배 이슈. 연어 재배는 먹이 부족, 질병 전파, 물질 오염 등 여러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키운 연어는 종종 질병에 감염되어 야생 연어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며 또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먹이는 종종 과잉어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종종 항생제나 화학 물질이 사용되어 이들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연어. 유전자 변형 연어는 빠르게 성장하고 덜 먹이를 필요로 하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연어가 야생에 방출될 경우 야생 연어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연어의 건강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정부, 산업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연어 재배와 유전자 변형 연어 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연어 자원의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연어의 향후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어 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어 산업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연어의 지속 가능한 관리, 질병 관리, 양식업 기술, 그리고 유전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 위성 기술, 드론, AI 등의 최신 기술은 연어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어업을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잉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 관리. 질병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은 양식장에서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전체 연구, 면역학, 분자,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양식업 기술. 새로운 양식업 기술의 개발은 연어 재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는 생물학적 필터, 회로수 시스템, 수질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유전자 연구. 유전자 연구의 발전은 연어의 유전자 변형, 품종 개량, 유전자 질병, 저항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 환경적 이슈와 논란을 동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어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연구자들, 정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연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연어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어와 문화. 세계 각국에서의 연어 이용과 의미. 연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연어가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봅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어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어는 노르웨이의 전통 요리인 그라블락스의 주요 재료이며 이 요리는 연어를 소금, 설탕, 딜로 절인 후 얇게 슬라이스하여 먹습니다. 일본에서 연어는 주로 초밥이나 사시미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일본의 연어 초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연어의 새끼를 스케모노라고 부르며 이는 봄의 전조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북미 원주민 문화에서 연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어는 식량뿐만 아니라 신성한 동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매년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은 생명력과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스코틀랜드는 훈제 연어로 유명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고급 식품입니다. 훈제 연어는 선물이나 특별한 행사의 음식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연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어는 그 뛰어난 영양가와 맛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인 의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연어는 그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